이미징 센터는 이미징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장비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서 연구자의 연구 능력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 이미징 센터를 이용하시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용 절차를 설명을 해드리고, 어, 최근에 도입되었거나 도입될 예정인 장비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징 센터는 임상의학연구센터 4층과 ABMRC 2층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각 이미징 센터에는 관리자가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장비를 이용하시면서 언제든지 관리자에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징 센터를 처음 이용하시게 되는 경우, 처음에 교육 신청서를 이미징 센터에 제출을 하시고 교육을 이수한 후에 이미징 센터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 후 예약 권한을 받으신 후에 홈페이지에서 장비를 예약하고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은 이제 교육을 이수하고 예약을 완료하신 분에 한해서 임상은 안면 인식 등록을 한 후에 출입이 가능하고, ABMRC는 ABMRC 출입카드를 등록한 후에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24시간 이미징 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징 센터를 이용하실 때 이미징 센터에는 여러 장비가 있는데, 신규 이용자의 경우 처음에 컴포칼 장비에 한해서 LSM700만 신청이 가능하고, LSM700을 10시간 이상 사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710, 780 장비를 교육받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0 장비는 710이나 780을 10시간 이상 사용하신 이후에 교육을 받고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징 센터에서 여러분이 만약 처음에 이미징 센터를 이용하시게 될 때 여러 가지 연구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처음에 이미징 실험을 시작하시게 될 경우에 아주 기초적인 어떤 성강 염료를 이용해서 내가 실험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뭐 지속적으로 이미징 센터를 이용하고 있어도 처음 실험하는 경우 라이브 이미징이라던가 플래시나 프락 같은 이제 포토 매니플레이션 실험 같은 걸 하게 될 때 막막하실 거거든요. 이럴 때 내가 실험하고자 하는 실험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레퍼런스만 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징 센터를 방문해서 관리자에게 상담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이미징 실험할 수 있는지 이런 자문을 받으실 수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단계에서 장비 교육과 처음 이용하게 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연구자의 시료를 가지고 직접 이미징 컨디션을 관리자와 함께 같이 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이미징을 하는 게 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징 데이터를 얻은 후에 이거를 그림 파일로 익스포트하는 간단한 프로세싱부터 3D로 재구성해서 뭐 동영상을 만든다던가, 혹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단계에서도 분석 방법 등을 교육받고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징 센터는 컴포칼 현미경을 비롯해서 형광 현미경과 투포톤 현미경, 그리고 3D 전문 3D 4D 전용 전문 분석 프로그램 등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양쪽이 갖추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컴포칼 현미경에서 형광 현미경이나 컴포칼 현미경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미징 실험서부터 포토 매니플레이션 실험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보여드리면, 여러 가지 채널을 동시에 염색해서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이미징서부터 초점이 맞는 면만 G축을 이동하면서 이미지를 촬영하여
이거를 3D로 재구성하는 이런 실험도 가능하고, 또 넓은 조직, 큰 조직들을 전체를 다 이미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는 넓은 조직을 찍은 후에 관심 있는 영역만 고배율로 확대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이런 이미징도 가능합니다. 또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이미징을 촬영하는 타임랩스 이미징, 주로 라이브셀 이미징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라이브셀 이미징이나 칼슘 이미징과 같은 그런 이미징들도 모두 이미징 센터의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이미징 이외에 이제 그 전문적인 포토 매니플레이션 실험들도 가능한데 어, 저희 새로 도입한 새로 도입한 장비와 도입할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썬더 이미저라고 하는 라이카에서 출시된 형광 현미경 장비가 있는데 8개의 LED 광원과 어, 형광 형광 전용 카메라 그리고 컬러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일반 형광 현미경은 이미징을 했을 때 약간 이렇게 초점이 잘 안 맞는 부분이 함께 이미징이 되기 때문에 이미지기가 좋지 않은데 이 장비는 초점이 안 맞는 부분의 그 시그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거해서 효율적으로 제거해서 좋은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비이고 매우 빠르게 촬영하는 게 가능해서 큰 볼륨을 가지고 있는 시료나 아니면 이렇게 큰 조직을 슬라이드 스캐너처럼 빠르게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또한 라이브 이미징에 적합하도록 모든 그 컬처 플레이트나 DC 모든 것들에 대한 어댑터를 가지고 있고 온도, 습도, CO2 농도 모든 것을 잘 갖추고 있고 또 장시간 동안 촬영할 때 포커스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그 장시간 라이브 이미징 하는데 매우 적합하도록 장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썬더 이미지를 이용해서 빠른 이미징이나 큰 시료를 촬영할 때 혹은 장시간 라이브 이미징 같은 걸 계획하고 계시다면 썬더 이미저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포톤 현미경이 있었는데 노후된 관계로 새로 올림푸스의 투포톤 현미경이 도입되어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장비는 앞서 올림피스 그 학술부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살아있는 소동물에서 인바이탈 이미징이나 아니면 조직을 컴포칼에서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얇게 섹션해서 준비해서 이미징을 했었는데 섹션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 깊이 있는 시료를 촬영하는데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 사용은 지금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내년쯤 가능할 것 같은데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어, 공지를 할 예정이고 혹시 그 전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징 센터 홈페이지나 관리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자이스에서 나온 최신 컴퓨터 현미경 LSM900과 LSM980을 12월 말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LSM 900의 경우에는 기존의 LSM 700과 거의 동급의 사양인데 AD 스캔 디텍터를 장착을 하고 있어서 900에서도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00은 ABMRC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980은 저희가 ABMRC의 980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임상의학연구센터에 980을 새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980과 거의 같은 동급의 사양에 자이스에서 새로 나온 그 몇 가지 새로 출시된 그 모듈을 장착하고 있어서 기존에 980에서 할 수 없었던 실험 몇 가지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특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기능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NIR 인증이고 하나는 에어리스캔 조인트 디컨볼루션 모듈입니다. 900나노미터 이상 가시광선에 가까운 영역을 NIR을 근적외선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이미징을 할 때 몇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단파장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생체 시료의 그 광독성이 적기 때문에 라이브 이미징 같은 걸 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 이미징을 하는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요. 다른 한 가지는 단파장보다 이 NIR 쪽 파장들은 두꺼운 조직 시료를 침투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이 NIR 파장 쪽에서는 그 형광의 산란이 상대적으로 단파장에 비해서 적고 또 오토플로로선스도 적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직 이미징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단파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데에 비해서 지금까지 NIR 이미징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그 공초점 현미경에 장착되어 있는 디텍터들은 700이 넘어가면 이 퀀텀 이피션시가 상대적으로 아주 가파르게 감도가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디텍터에 비해서 감도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는 가시 디텍터도 700을 넘어가서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감도가 떨어져서 이 NIR 영역대에서 이미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980에는 730나노미터의 레이저를 장착을 하고 여기 NAR 전용 가시 디텍터와 가스 디텍터 두 가지 전용 디텍터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700 넘어서는 이미징이 불가능했었던 것을 900나노미터까지 이미 디텍션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미징하면서 사용하기 어려웠었던 알렉사 700이라던가 알렉사 750이라던가 사이7 같은 것들을 사이7 같은 NIR 전용 가이드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마이크로 튜브를 알렉사 700으로 염색한 경우인데요. 일반 디텍터에서 촬영한 것에 비해 NIR 전용 디텍터에서 촬영했을 때 더 선명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관찰하실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알렉사 750, 알렉사 700을 사용했을 때도 모두 이미징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 지금까지 NIR의 여러 이미징의 장점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NIR 이미징 가능한지 알렉사 700이나 사이7이나 이런 게 사용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장비의 한계로 이런 이미징이 불가능했었는데 올해 새로 도입되는 임상에 설치된 LSM 980에서 이런 NIR 이미징이 가능해지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새로운 기능 한 가지는
에이리스캔 조인트 디컨볼루션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초점 현미경의 최대 해상도는 GFP 같은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XY 축으로 250에서 300 나노미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상도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뭐 그런 세포의 소기관이라던가 뭐 시냅스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관찰할 때 있어서는 나노파티클들을 이용한 실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칼에서는 그 해상도가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이리스캔 980에 장착되어 있는 에이리스캔 디텍터에 슈퍼 레졸루션 모드로 이미징을 하게 된다면 컴포칼에서 약 2배 정도 향상된 120 나노미터의 해상도로 이미징을 촬영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조인트 디컨볼루션 모드는 에이리스캔 SR 모드로 촬영한 이미지를 프로세싱 하는 것만으로 90 나노미터까지 해상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스테드나 스톰이나 씬 같은 이제 그런 초고해상도 이미징 장비에 비해서는 해상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장비들은 그 실험에 맞게 염색을 하거나 실험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에이리스캔 980 에이리스캔 디텍터나 조인트 디컨볼루션 모드의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샘플을 컴포칼에서 촬영하던 샘플을 그대로 촬영해서 해상도가 90 나노미터까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고해상도 이미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슈퍼 레졸루션 모드로 에이리스캔의 슈퍼 레졸루션 모드를 촬영한 후에 그냥 조인트 디컨볼루션으로 프로세싱 했을 뿐인데 상당히 많이 개선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상도는 장파장에서 찍은 것이 단파장보다는 해상도가 안 좋기 마련인데 이 디컨볼루션 모드를 이용하면 이제 장파장 혹은 NIL에서 촬영한 이미지도 해상도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이미징 장비, 형광 현미경과 많은 컴퓨터 현미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장비 중에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시면서 무조건 나는 980을 써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00부터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필요 없는 700을 몇 시간, 780을 몇 시간, 왜 내가 그 시간을 써야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700도 상당히 좋은 장비이고 700으로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에이리스캔 모드를 제외한 모든 이미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미징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장비가 더 적합한지 이제 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멀티플렉싱 이미징 LSM 700이나 형광현미경에서 다 가능합니다. 최소 4개까지, 최대 4개까지 가능하지만 내가 4개 이상의 형광 타일 5개, 6개 이렇게 필요로 한다면 그때는 더 많은 레이저가 달려있는 LSM 700이나 780 썬더 이미저를 사용하신다면 더 적합하겠습니다. 또 썬더나 이런 형광현미경들은 매우 빠르게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큰 샘플, 티슈 전체를 찍는다던가 오가노이드 이런 샘플들을 촬영할 때는 빠르게 촬영 가능한 썬더나 M2, 그 다음에 980 장비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꺼운 시료를 섹션하지 않고 촬영을 하거나 인바이탈 이미징을 하신다면 멀티포톤 장비가 적합하고요. 추가강 이미징을 할 예정이라면 모든 컴포칼 현미경, 형광 현미경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포토 매니플레이션 실험, 프레시나 프랍이나 플립이나 이런 실험을 할 예정이 있다면 모든 공초점 현미경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칼슘 이미징을 하고 싶을 때
퓨라트를 쓸 예정이다라고 하면 이미징 센터에서는 가능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플로우 4나 3 뭐 이런 레이저 매트릭 가이가 아닌 모든 장비들, 모든 가이에서는 칼슘 센서드에서는 모든 공초점 현미경 썬더에서 다 가능합니다. 람다 스캔을 하고자 한다면 람다 스캔은 디텍터를 32개로 쪼개서 에미션 스펙트라를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람다 스캔을 쓰고자 한다면 780, 98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시그널이 약한 시료를 찍고자 한다라고 하면 감도가 높은 디텍터를 장착하고 있는 780이나 980이 적합합니다. 내가 CFP나 YFP들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 700에서도 관찰은 가능하지만 좀 더 스페시픽한 익사이테이션이 가능한 780, 980 썬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NIR 이미징, 알렉사 750이나 700, 사이7 이런 다이를 사용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컴포칼에선 980, 임상에 설치하는 것에서만 가능하고 ABMRC는 안 되니까. 그리고 썬더 장비가 해당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빠른 뭐 아이온 이미징이라던가 뭔가 그런 빠른 그런 타임랩스 이미징을 한다면 빠르게 촬영 가능한 980이나 썬더 장비가 적합합니다. 5시간 이상, 24시간, 48시간 긴 시간 동안 어떤 타임랩스 이미징을 하고자 한다면 710이나 썬더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뭐 덴드라이트 스파인이나 엑손 뭐 이런 식으로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실험같이 슈퍼 레졸루션 이미징이 필요하다면 LSM 980과 LSM 900의 SR 모드를 이용해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